내가 투자한 멀쩡히 잘 돌아가던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주식시장에서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최근 우리 증시에서는 이렇게 익숙한 이름의 기업들이 스스로 상장을 폐지하는 이른바 자진 상장 폐지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이게 평범한 우리 같은 투자자들한테는 뭘 의미하는 건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신세계푸드 사례가 있었죠. 모 회사인 이마트가 남은 주식을 공개적으로 사들여서 상장 폐지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때 내건 가격이 뭐였냐면 발표 직전 주가보다 무려 20%나 높은 금액이었어요. 자, 그럼 이런 제안을 받은 소액주주 입장이 되어볼까요? 내 주식에 웃돈을 20%나 얹어준다고? 좋은 거 아닌가? 싶다가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 가격이 정말 내 주식의 진짜 가치를 제대로 쳐준 게 맞나? 혹시 내가 안 판다고 버티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이 머릿속에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5가지 순서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요즘 상장 폐지가 왜 이렇게 늘어나는지 그 흐름을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시나리오를 뜯어볼 겁니다. 그리고 이게 왜 불공정한 게임이 될 수 있는지, 해외에서는 투자자들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비교해 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을 위한 대안은 없는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상장 폐지의 물결. 이게 그냥 몇몇 회사의 특이한 사례가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특히 최근에는 사모펀드, PF가 이 흐름을 주도하면서 아주 거대한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변화가 한눈에 들어오죠? 2022년 이전만 해도 주로 원래 있던 대주주 기업이 상장 폐지를 주도했는데 2022년부터는 판이 완전히 바뀝니다. 사모펀드가 이 기간 동안 있었던 전체 공개 매수의 무려 70%를 차지하면서 이제는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가 된 거죠. 그렇다면 대주주나 사모펀드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회사를 상장 폐지시키는 걸까요? 그 전형적인 시나리오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보통 딱 2단계로 진행되어 첫 번째 펀치가 공개 매수입니다. 시장에 있는 주식을 공개적으로 사들여서 의결권을 장악할 수 있는 지분을 확보하는 거죠. 그리고 그 힘으로 두 번째 단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라는 걸 밀어붙입니다. 이건 뭐냐면 공개 매수에 응하지 않고 버티던 나머지 주주들의 주식까지 싹 다 현금으로 강제 교환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회사를 비상장으로 만드는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앞서 설명드린 이 과정, 이게 왜 소액주주들에게는 불공정한 게임처럼 느껴질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지배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정말 재미있는, 아니 좀 이상한 패턴이 보입니다. 최근 상장 폐지 제안들을 보면요. 공개 매수 발표가 있기 약 1년 반 전까지 주가가 의도된 것처럼 쭉 빠집니다. 그러다 바닥을 찍고 이제 막 고개를 들려는 그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 공개 매수 제안이 들어오는 경향이 뚜렷해요. 이때 제시하는 프리미엄이 평균 27.8%입니다. 거의 30%에 가깝죠? 와,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주가보다 30%나 더 쳐준다는데 팔아야 하나 싶은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여기가 핵심이에요. 애초에 주가가 바닥을 치고 있을 때를 기준으로 28%를 더 얹어준다는 게 이게 과연 그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를 제대로 반영한 공정한 가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건 사실상 제도의 빈틈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 상법에는 원래 소수주주 축출이라는 공식적인 제도가 있어요. 지분 95% 이상을 가진 절대적인 지배주주가 남은 주식을 강제로 살 수 있는 제도죠. 대신 이때는 반드시 독립적인 외부기관이 가격이 공정한지 평가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라는 방법을 쓰면 훨씬 낮은 67% 정도의 지분만으로도 그런 공정한 가격 평가 절차 없이 사실상 똑같이 소액주주를 내보내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겁니다. 일종의 우회로인 셈이죠. 그럼 해외는 어떨까요? 다른 나라도 우리랑 똑같을까요? 소위 말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는 어떤지 한번 비교해보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한국이랑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게 보이죠. 미국, 독일, 일본 같은 주요 시장에서는요. 공개 매수를 할 때 이사회가 이 가격 적절합니다 혹은 부적절합니다 하는 공식 의견을 반드시 내야 하고요. 독립적인 외부 평가기관이 가격을 검토하는 게 아예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겐 이런 최소한의 안전장치들이 빠져 있는 거죠. 결론은 간단합니다.
다른 선진국 시장들은 소액주주가 억울하게 자기 몫을 뺏기지 않도록 절차의 공정성과 가격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이미 다 갖춰놓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두에게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한 해결책은 없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내놓은 제안들을 보면 크게 몇 가지로 모아집니다. 먼저 투명성을 높이는 거예요. 도대체 왜 상장 폐지를 하는지, 그 가격은 어떻게 계산했는지 시시콜콜 다 공개하라는 거죠. 그리고 앞서 본 해외 사례처럼 이사회의 공식 의견과 독립적인 외부 평가를 의무화하고, 더 나아가서는 M&A를 통해 앞으로 얻게 될 미래 가치까지 가격에 반영해서 소액주주에게 나눠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제도 개선이 무조건 M&A를 못하게 막자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절차를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어서 대주주든 소액주주든 또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시장 생태계를 만들자는 게 진짜 목표인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기업이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자율성과 효율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 과정에서 힘없는 소액주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할까요? 우리 자본시장이 앞으로 어떤 균형점을 찾아가야 할지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